랩소디 그리고 카노 모델 봤었고요. 네, 이제 식스 시그마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식스 시그마도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으셨을 주제이고요. 그냥 의미로만 보면은 고객 불만족을 초래하는 결함의 발생 확률이 0.00034%. 이걸 다시 환산해 보면 제품을 100만 개 만들면 불량품이 3.4개? 예. 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엄청난 품질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스 시그마의 이제 수치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3.4 일 수 있으나, 근데 이게 하나의 그 품질 혁신 방법론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서 식스 시그마 그러면 그가 가진 숫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혁신 방법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식스 시그마가 100만 분의 3.4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5 시그마는 5 시그마, 5 시그마는 이제 233개의 분량, 이제 4 시그마 이거는 6,200여 개, 3 시그마 하면 66,000여 개, 이제 2 시그마 이거는 30만 개. 그래서 실제로 6 시그마 대비해서 이 결함의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제조업 중심으로 6 시그마 적용이 되어서 이제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토로라, 삐삐 생각나시나요? 엄청났죠, 삐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요. 만족도도 높았고. 어쨌든, 모토로라가 이제 이 성공 사례 신화를 만들었고,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것들이 또 전파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러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AT&T, 이스트만 코닥, 소니, ABB,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제 또 한 번 유명해진 계기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실 가전회사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세운 회사 맞죠? 엄청난 가전회사인데요. 이 가전회사가 침몰에 이게 있을 때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이제 CEO가 와요. 잭 웰치가 식스 시그마 기반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을 살려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노키아, 3M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식스 시그마는 많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품질을 개선하려면 비용이 증가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컨셉에서 품질이 개선되면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작업 또는 사용자의 리콜 부분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개선되면 비용도 감소한다. 거꾸로 비용이 감소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근데 품질이 개선되면서 감소했다라는 의미는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식스시그마는 그래서 방법론 차원, 혁신 방법론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거의 아트 수준이다. 통제불능, 지 맘대로 이런 말이죠. 아트의 다른 말은.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식스 시그마는 이거를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을 시키는 이러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통계적인 문제로 이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얘를 과학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이제 이 사이언스 스태티스틱 이렇게 돼 있죠. 과학의 분야로 문제를 실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프랙티컬한 솔루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블럼, 문제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결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함의 문제들을 통계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 통계적인 문제를 과학적인 통계로 바꾼다. 그리고 과학적인 통계를 분석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밝혀내고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일단 예측화, 최적화, 이제 초기 이제 제품의 이제 기획에서 최종 이제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단계들을 이제 수명주기를 밟게 되는데, 이 수명주기의 초반에는 DI, DOV라는 이제 식스시그마의 어프로치 경로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생산 과정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DMA, DV라는 걸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생산과 서비스 쪽으로 옮아가면은 이제 DMAIC, 드마이기라는 방법론 경로를 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떠한 어프로치인가, 이 영어가 실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해요. 아래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일단은 define 정의, 그 다음에 new process, 새로운 프로세스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은 매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냥 개선만 하고 유지 관리한다, 컨트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선정해서 그 문제를 정의했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가져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는 뉴 프로세스 또는 리디자인이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자, 이 경로를 우리는 앞자를 떠서 DMA, IC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드마액이라고 부릅니다. 드마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경로가 또 존재해요. define, 문제 정의를 했어요. 새로운 프로세스냐? 맞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identify 해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검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지관리, 컨트롤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DIDOV, 디도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브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어요. DIDOV. 그래서 저희가 제품 수명주기 상에서 앞단에 위치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상품 기획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DIDOV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뉴 프로세스나 리디자인이 없이 갔던 드마액, DMA, IC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죠. 측정과 개선 위쪽에. 그래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접근은 드마액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로가 또 하나 아직 남아있죠. DMA, DV. 자, 이거는 define, new process, know예요. measure, analyze, redesign. 자, 이 부분에서 분기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는 know로 갔을 때 드마액이 된 거고, 리디자인, 재설계하자, yes가 되면은 디자인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설계, 옵티마이즈, 베리파이를 거쳐요. 그래서 DMA, DV 또는 DOV. 근데 DMA, DV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가.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요 중간에 걸쳐져 있는 DMA, DV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이 식스시그마에서 접근 방법으로 쓰이는 거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요. 이 설계 부분이 요 경로를, 설계 경로를 거치는 거는 DI, DOV, DMA, DV. 이걸 거치지 않으면은 DMA, I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시그마 수준에서 보면은 DMA, IC는 5시그마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5시그마. 근데 저희는 6시그마를 원하잖아요. 6시그마를 가려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DIDOV, DMADV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for Six Sigma, DFSS라고 부르는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DIDOV, DMADV. 그래서 Six Sigma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어프로치를 무엇을 써야 한다? DIDOV, DMADV를 써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걸 다시 컨버전하면 Six Sigma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설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시그마, 여기에 보면은 기본 품질 개선 도구, QC7 툴즈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 QC7 툴즈로 도달할 수 있는 품질의 수준은 3시그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시그마이면 100만 개 중에 결함이 몇 개? 6만 6천 개. QC 툴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프로젝트 관리 쪽에 품질 관리에서 보셨죠? 예, 그 PC본 차트랑 기억나세요? 파레토 차트 이런 거? 네, 그거예요. 그 7가지 QC 툴이 거기에서 나왔죠. 그거로는 3시그마 수준까지 가능하다. 100만 개에서 결함률이, 결함 개수가 6만 6천 개 정도 나온다. 6시그마는 3.4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뭐 230개가 이제 5시그마 수준이고, 굉장한 이제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식스시그마의 그 접근 방법들과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를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의 경로와 5시그마, 5시그마에 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경로, 이렇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쓴다는 거를 알았고요. 사실 이 드마익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이미 서비스를 막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설계를 뜯어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상에 또 뒷단에 위치해 있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저희 제품 수명주기 분석 때 보셨잖아요. 경영 분석에서. 그 수명주기 방법에서 뒷단으로 가면 마지막에 제품이 어떻게 돼요? 철수, 퇴출되죠. 그러면 철수, 퇴출될 그 제품을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이러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개선 정도로만 가자라는 이런 컨셉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식스시그마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뭐 그린벨트, 블랙벨트, 블랙벨트가 이제 팀장급을 저희가 블랙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오너, 그 다음에 마스터 블랙벨트,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총괄하는 임원을 저희가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의 조직 전체가 식스시그마의 롤로 전부 바뀌어요. 그래서 구성원들, 팀원들은 전부 다 그린벨트, 팀장은 블랙벨트.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누어서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BPM 했을 때 현업의 전 직원이 매일같이 프로세스 개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식스시그마도 마찬가지예요. 현업의 모든 담당자들이 매일같이 결함을 발견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낸다예요. 그래서 식스시그마를 수행하는 조직들의 그 구성원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 비즈니스 업무 영역에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리스팅을 해야 돼요. 리스팅한 결함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결함을 정의를 하고 이 결함에 대한 드마익을 쓸 건지 디도브를 쓸 건지 드마도브를 쓸 건지 이것들을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산출물들이 다 있어요. 그 산출물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산출물들을 블랙벨트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블랙벨트하고 또 나중에 마스터 블랙벨트가 나중에 다 심사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식스시그마 개선 결과값을 가지고 고가를 받아요. 그리고 승진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남아서 막 이거를 하고 있어요. 요즘 52시간 근로 그 환경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거를 조직에 도입하게 되면은 이거로 성과, 고과가 전부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제물들을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제 계속 이해 당사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블랙벨트나 마스터 블랙벨트하고 계속 이거를 또 같이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목표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 단계별로 전부 다 이 단계별로 일정을 수립해서 일정 관리까지 해요. 식스시그마 그래서 과제를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을 하나 못하냐에 따라서 성과, 그다음에 승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몰입을 조직 전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조직에서 일하고 싶죠? 식스시그마가 과거에 전통적인 네. 산업에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우리 IT 산업 체계에서도 저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비스 운영에서 어떤 그런 걸 품질 관리용으로 그렇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조 산업과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특성이 틀려요. 네. 제조 산업은 제품 하나의 품질을 식스시그마식으로 고도화를 시키면은 이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전 지구상에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에 몰입해서 성과를 높이면 효과는 전 지구적이다. 자, 여러분들이 SI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발주처 하나의 시스템인가요? 전 세계에 쓰이는 시스템인가요? 발주처 하나죠. 발주처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식스시그마의 이 노력을 투여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합리적일까요? 바로 비합리적인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하는 회사라면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전 세계에 팔리죠. 그건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를 품질을 높이면 그게 전 지구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지구적인 소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식스시그마를 하시고요. 전 지구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 돈을 투입하는 그 돈을 그 효과를 보시는 분한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고 받아낼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결론 나셨죠? 네. 특정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식스시그마를 PSP 소프트웨어 공학 응용에서 퍼스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배우셨죠? 거기에서 이제 결합을 해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한 거예요. 당연히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근데 구성원들은 이거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지속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거를 도입했을 때 효과는 엄청나게 있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전 지구적인 소비자가 있지 않아서 이걸 적용하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트리츠입니다.